일단 사계리 물건에 대해서 저희가 결과 먼저 보고 올게요. 제가 오늘 게시물에다가는 일단은 아니 견적이 결과에 대해서 올려드렸어요. 지금 감정평가 금액은 5억 정도였었는데요. 물건은 지금 유찰이 두 번 되었다가 지금 3억 2,500만 원에 매각이 됐습니다. 감정 금액의 64% 정도면 굉장히 싸지 않냐라고 하지만 사실 감정 금액을 시세랑 똑같다라고 보기는 어렵죠. 주목할 부분은 입찰자가 13명이세요. 요즘에 제주도 부동산에 대한 인기가 2021년, 2022년보다는 살짝 사그러든 게 맞아요. 근데 13명 입찰이라면, 그리고 특히나 제주도의 제주 시내권이 아닌 주택에서 이 정도 입찰이라면 진짜 많이 입찰하신 물건 중에 하나다라고 뽑고요. 요즘에 주택에서 좀 인기 있다라고 치면은 한 5분 정도? 5분 정도인데 10분 이상 넘어가는 사례가 요새는 좀 많이 드물었죠. 그래서 의외다. 입찰자가 많았고요. 차순위 금액도 3억 1,680만 원입니다. 낮지 않았어요. 1등과 2등의 금액은 그렇게 크지 않은 정도고, 그리고 또 혹시나 몰라서 이 차순위 신고까지 했는데요. 경매가 처음이신 분들은 이제 이 차순위 신고가 뭔가라고 말씀을 드리면, 1등 금액이 최고가 매수인 금액이 3억 2,500만 원을 적으신 분이 있는데, 혹시라도 이분이 여차여차해서 돈을 못 낼 경우, 잔금 납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가 대신 이걸 낙찰받고 싶습니다. 라고 해서 보증금 2,400만 원 정도를 걸어놓고 일단 대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차순위 금액은 그러면 아무나 2등이나 3등이나 아무나 할 수 있느냐가 아니고요. 낙찰 금액에서 보증금을 뺀 금액 안에 들어가는 거라 이 금액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해놓는 게 좋은 게요. 대출이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는 미리 입찰하시기 전에 많이들 물어는 보시지만 실제 낙찰받고 대출 관련 서류를 넣었을 때 금액이 부족하거나 생각보다 물건에 대해서 많이 안 나오거나 하는 경우가 진짜 종종 있어요. 그래서 이런 미납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차순위 신고를 해놓는 게 좋습니다. 낙찰 받으신 분이 돈을 내게 되면 이거는 100% 돌려받는 거라서 해놓는 게 굉장히 유리하죠. 이거 가끔 사준이 신고 안 하시고 에이 설마 낙찰 받고서는 잔금 내겠지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어부지리를 얻으시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한번 생각해 두시는 게 좋고요. 토지는 지금 166평입니다. 100평만 하더라도 제주도의 주택이면은 한 3, 40평, 30평 정도의 주택을 마련을 하고 나머지 공간을 주차장과 그리고 마당 공간하면 딱 맞는데요. 150평에서 200평이면은 거의 환상적인 제일 좋은 조건이 150평에서 200평 사이예요. 근데 166평이면은 꽤 여유롭죠. 그리고 건물 면적은 건물 면적이 36평입니다. 일단 바닥 면적이 얼마만큼인지는 따로 보고요. 그래서 지금 토지는 두 필지인데요. 대지 한 필지, 53평의 한 필지란 그리고 113평의 필지 두 개가 같이 매각이었어요. 하나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잘라져 있는 필지 두 개가 매각이었고 2018년에 사용 승인되었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오래된 물건은 아닙니다. 건축된 지는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부 구조도 사실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여겨졌고요. 1층에 지금 평당이 16평, 16평. 1층이 16평이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 전원주택 160평에 집을 지을 수 있는 정도면 한 30평까지 정도면 참 좋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보다는 작은 면적의 건축을 한 그런 물건이었어요. 그리고 2층은 13평이었는데 좀 이따 제가 이제 영상을 보여드리겠지만 현장에서 제가 느꼈을 때 체감은 구조 때문인지 몰라도 굉장히 크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좀 이따 체크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특별한 내용은 제 영상을 좀 보겠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제가 현장을 일부러 임장을 갔던 이유 중에 하나가 도로 때문이었었는데요. 우선은 좀 위치 먼저 볼게요. 사계리라고 한다면 제주 공항에서부터 이제 평화로를 타고 내려와서 40분이면 딱 떨어지는 곳이에요. 그래서 위치상으로서는 무척 좋은 곳이죠.
이쪽에 지금 똑같은 조건에 그 제주도가 반을 딱 접으면 이쪽과 이쪽이 똑같은 모양이잖아요. 그런데도 이제 이 라인 같은 경우는 평화를 따라서 가기 때문에 빠르게 접근이 가능하지만 같은 접었을 때 표선인 경우에는 1시간하고 10분이 걸립니다. 그래서 위치상으로는 접근성에서는 이제 안덕면이 훨씬 더 좋은 조건이긴 하죠. 지금 동네 분위기를 보면은 마을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좀 낮은 건물들이 이렇게 포진을 하고 있는 경우에요. 물건의 임장을 왔던 제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였습니다. 이 도로의 폭이 너무나 궁금했어요. 이게 차량이 지나갈 수 있는 곳은 맞을 텐데 얼마나 여유 있게 들어갈 수 있는가가 중요했는데 지금 체크해 보면요. 여기 지금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벽면이 이쪽까지 길게 나와 있는 반면에 여기는 좀 짧지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코너를 돌기는 각도는 좀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 이 물건의 위성 사진에도 차량이 주차한 게 지금 이 물건지 안에까지 들어왔던 게 보였기 때문에 차량은 들어갈 수 있지만 큰 너비가 큰 차량은 진입하기는 사실 어려울 겁니다. 그거는 체크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여유롭진 않다. 빠듯하게 지나갈 수 있는 정도다. 그리고 더 볼게요. 지금 지금 들어가는 도로에 돌담이 제주를 잘 아시는 분들 많겠지만은 완전 옛날 돌담일 경우에는 이렇게 면이 고르지가 않고 삐죽삐죽삐죽하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도로의 너비는 이 정도 된다 하더라도 돌담이 이렇게 삐죽삐죽 나와 있으면은 사실 이쪽에 붙여서 운전을 할 수 없어서 이게 좀 어려운데 여기에서는 이쪽 면에서는 좀 다듬어진 돌담이라는 거는 굉장히 땡큐였죠. 엄청 고마운 일이에요. 더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차량이 들어갈 때 걸리지 않은 정도. 지금, 네, 스톱할게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쪽은 좀 고르게 된 돌담인 반면에 이쪽은 좀 삐죽삐죽하게 나와 있지요. 이 정도면은 고르다고 표현할 수 있는 정도로 나와 있는 거예요. 정말 관리 안 되는 것 같은 경우에는 막 이쪽에도 막 이렇게 나와 있고 이렇거든요. 그러면 차량이 이렇게 붙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실제 너비는 이렇게 쓰더라도 차량이 지나갈 수 있는 여유로운 너비 폭은 안 되는 점도 이런 것도 체크하셔야 돼요. 더 들어가겠습니다. 건물은 1층이 16평이라고 하기에는 그렇게 안 돼, 더 넓어 보였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구조 때문인 것 같은데요. 1층은 이렇게 기역자로 되어 있는 형태고요. 2층은 이렇게 일자로 되어 있는 형태라서 언뜻 보면은 무척 커 보이는 게 이 집의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장에서 실물을 보고 있는 저도 그렇게 느꼈을 정도니까요. 그래서 이 구조에 대해서 좀 유리한 점이 있었다. 그리고 하나 볼게요. 지금 이게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여기 미달도로 확보 부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도로가 너비가 좁다 보니까 뒤로 건축 후퇴선이 들어간 거예요. 원래 실제 그 물건지의 그 경계는 여기가 맞는데요. 여기가 이렇게 맞는데요. 도로 부분이 부족하다 보니까 내 토지를 내어주어서 도로를 넉넉하게 좀 만들어 놓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했더니 도로 부분을 내준 게 이 초록색 부분. 요만큼은 내가 도로로 지금 내놓은 거예요. 내 땅이긴 하지만 이만큼을 도로화를 만든 거라서 이게 지금 40제곱미터. 그럼 40제곱미터면 한 13평 정도. 13평 정도는 좀 마이너스였다. 내 토지를 내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토지가 166평이잖아요. 그럼 13평 빼면 실질적으로 내가 쓸 수 있는 면적은 150평 정도 되는구나. 그래서 평당 단가를 계산하셔야 돼요. 지금 이거는 고맙게도 사실 그렇게 많이 면적을 뺏긴 건 아니에요. 만약에 여기서 뺏기는 면적이요, 굉장히 막 듣게 이렇게 된다면 이거 엄청나게 뺏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토지 이음에 들어가셔서 지적도 들어가셔서 도로 계획선에 얼마만큼 물려 있는지 나중에 여기가 도로가 생기게 되면은 그만큼 뒤로 물러서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같이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다시 토지 이음, 지적도 보낸 법을 알려드리면 좋은데 종종 제가 라이브 하면서 다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자주 들어오시면 아실 겁니다.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네, 아까는 봤고요. 16평이고요. 현장에서 주목했던 바 중에 하나가 일단은
물건은 남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주차 라인이 뭐 따로 되어 있는 뭐 이렇게 되어 있죠. 주차가 한 대 이렇게 할 수 있는 정도인데요. 사실 뭐 주차는 여기 아니고 또 나누어서 할 수 있는 정도로 마당 공간이 워낙에 넓고요. 그리고 도로를 등지고선 이쪽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 지금 나무가 이렇게 큰 나무가 있잖아요. 이쪽이 지금 2차선 쪽인데 큰 나무랑 지금 이쪽 창고 시설로 인해서 그 사생활에서는 보호가 많이 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일단 방향에서는 남향이고 북쪽을 등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들어가는 초입에 주차 공간이 있다는 점, 이런 점들은 사실 너무 좋죠. 현장에서 제가 보고도 좋았어요. 그리고 또 볼게요. 건물에만 초점을 두시다 보면은 놓치는 것들이 이런 겁니다. 이렇게 이게 맨홀 뚜껑이 있고요. 요게 뭔가 도 필요하지만 요거 정화조 같은 느낌이 들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이런 것도, 아, 이거 상하수도가 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묻혀 있는 거 잘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 주택 보러 가실 때, 땅 보러 가실 때뿐이 아니고요. 주택에 임장 가실 때도 맨홀 뚜껑 항상 체크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더 보겠습니다. 주차 공간은 워낙에 여유롭고요. 들어오는 입구만 좁았을 뿐이지 사실 들어와서는 답답함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지금 건물을 보실 때 어디를 보셔야 되냐면요. 여기를 보셔야 돼요. 이 건물 아래 여기 천장 부분 여기. 여기가 그 많이 습하거나 좀 오래돼서 관리가 안 되거나 그럼 여기가 막 들뜨고 곰팡이가 엄청나게 슬어 있거든요. 그래서 요런 곳 그리고 요런 곳을 보면은 건물 상태, 내부 상태도 같이 체크할 수가 있어요. 어느 정도는. 이런 좀 지저분해 보이는 이런 거는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외부가 탁할 뿐이지 사실 페인트 칠하게 되면은 말끔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제주에서 많이 보는 그 건물들 중에 초록색이 되게 많은 물건들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그런 거는 이쪽 면에서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체크해야 됐고요. 그리고 지금 덜담이 제 키만큼 제가 키가 크지 않은데요. 키만큼은 올라가 있는 정도고요. 그리고 네. 여기가 지금 조금 살짝 푸르스름하긴 한데요. 이 정도는 뭐 괜찮습니다. 그리고 제시외 건물, 창고처럼 되어 있는 이제 요곳이 제시외 건물인데요. 매각에는 포함되어 있죠. 여기가 지금 이제 원래 들어가 있는 건물이 아니고 추가적으로 지은 건물이기 때문에 요거는 나중에 양성화를 하거나 건폐율에서 부족하게 되면은 철거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색깔은 많이 맞추셨는데 요게 때문에 조금 더 커 보였어요. 그래서 조금 더 들어가 볼게요. 어딜 보내, 잠깐만, 여기, 이거 지금 요거, 요런 거 체크하셔야 돼요. 창문 틀 주변에 요렇게 뭔가 좀, 뭔가가 있죠? 뭐라고 제가 딱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요. 요런 거 체크하셔야 돼요. 요런 거, 창문 밑에 요런 것들이요. 이런 게서 왜 그럴까를 잘 보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이게 온라인 상이기 때문에 딱 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때는 이유가 있겠죠. 기역자 형태로 이렇게 꺾여 있고 건물이 지금 위에 13평이 있기 때문에 1층과 2층은 30평 정도면은 주거 공간으로는 나쁘지는 않아요. 그러나 건폐율에서 조금 더 여유가 있었다면은 1층 공간을 더 크게 키웠어도 좋았겠다라는 이제 그런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뭐 집 짓는 사람이 아니니까 제가 뭐 건물주가 아니니까 이런 거는 만족을 해야 되죠. 제가 원하는 금액대로 해서 금액대에 이런 조건을 찾기는 사실 좀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네, 지금 전에 제가 제주도 부동산에 대해서 특집을 할 때, 특강을 할 때 그 돌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돌담이 얼마나 고르게 있느냐, 그리고 얼마나 넓게 쌓았느냐, 겹담이냐, 홉담이냐에 따라서 돌담의 금액도 다르고 얼마만큼 신경 썼느냐에 좀 다르다라고 했는데요. 이것도 나름은 맞추기는 했지요. 그러나 굉장히 매끈한 돌담은 아닙니다. 그리고 앞에는 큰 나무에 가려져 있어서 답답함은 없으면서도 사생활 보호도 되고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요. 제주도에서 주택을 매입을 할 때 방향이 좋다 보면은 대부분 도로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1층이라 하더라도 1층일 경우에는 거의 커튼으로 가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여기에는 그런 게 없다는 거는 진짜 큰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건은 나쁘지 않았다. 였습니다. 그래서 좀 더 돌아올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들어가는 길목이 지금 옆에 소형차가 있을 때 딱 그냥 일반 차량, 일반 너비 넓지 않은 차량만 가능할 정도였었고요. 그리고 건축할 때 되게 힘들었을 것 같아요. 이 정도면은 큰 차가 들어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건축비가 상당히 많이 더 들어갔을 거예요. 정확하게는 제가 알 수는 없지만 그랬을 것이다 라고 충분히 여겨지고요. 그리고 주차 공간도 좋았는데 이제 지적도 좀 이따 보겠습니다. 하나 체크할 점, 지금 돌담이 뒤편보다는 이쪽이 좀 더 예쁘고 면이 고르지요. 아까 우리 봤을 때는 이런 돌담이 아니었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다육이를 많이 심어놨어요. 제주도에서 이렇게 다육이를 심어서 돌담에다가 좀 예쁘게 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여기 지금 담과 아까 옆에 담이 좀 달랐다라는 것도 체크하셔야 돼요. 왜 다른지까지는 말씀을 못 드리고, 이게 진짜 온라인이 아니고 오프라인이면 제가 왜 그런지까지 알 수 들리는데 좀 아쉽네요. 그리고 지금 제가 이 물건을 올렸던 시점에는 3억 5천2백까지 내려왔었지만 실제는 지금 한 번 더 떨어져서 2억대까지 내려왔었지요. 그리고 권리 분석 해드릴게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분이 댓글창에다가 권리 분석할 거 아니면 영상을 올리지 마라. 그렇게 누가 하셨다고. 근데 제가 그렇다고 권리 분석을 해드릴 수는 없어요. 책임을 지고 분석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 정도는 일단 또 입찰하시는 분은 기본적으로 하셔야 되는 거지만 해드릴게요. 경매를 신청한 사람은 제주 축협이고요. 경매 신청한 게 여기 지금 근저당이네요. 그래서 말소기준 권리부터 근저당이기 때문에 이쪽부터 싹 다 소멸, 낙찰받고 나면은 이제 다 지워지는 거죠. 특별하게 후순위에 가등기나 가처분이 없기 때문에 권리분석상 문제가 없다. 그리고 근저당은 등기한 순서대로 배당을 받기 때문에 이번에 지금 이제 만약에 뭐 3억 천에 낙찰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경매 비용 빼고 3억 정도에부터 배당을 하게 되면 이제 요 금액에서 그런데 지금 제주축협이 1억 8,200이죠. 그럼 1억 8,700을 가져가고 남는 거에서 지금 1번, 2번, 3번 순으로 낙찰을 배당을 이렇게 받아가는 순서입니다. 그래서 경매를 신청한 제주축협이 돈을 1원만 받으면 경매는 무사하게 끝나는 사건이라 전혀 문제없는 권리분석 사건이었습니다. 너무 쉬운 사건이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렇게 쉬운 사건을 그닥 좋아하지를 않아요. 왜냐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유찰이 많이 되는데 쉬우면 입찰자가 많기 때문에 수익이 그만큼 떨어지죠. 그래서 권리 분석은 문제가 없었고요. 여기는 채무자금 소유주가 계셨기 때문에 임차 인도명령 신청을 하게 되면은 보통은 한 일주일에서 보름 안에 인도명령서가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문제가 없고 명도는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계획관리지역의 자연취락지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여기가 지금 150평, 160평 정도 된다면요. 계획관리지역의 자연취락지구다. 계획관리지역만 할 경우에는 건폐율이 보통 40%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150평만 잡더라도 40%면은 4, 그러면 60평을 지을 수 있었어요. 토탈 여기에 60평의 건폐율이 가능했었는데, 근데 여기를 15평밖에 짓지 않았다는 거는 많이 아끼셨구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돈을 아꼈다는 게 아니고요. 면적을 많이 아끼셨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다가 플러스 자연 취락지구가 들어가게 되면은 20%가 더 들어갑니다. 그러면 토탈 60%를 지을 수가 있어요. 150평이면은 90평을 지을 수가 있는 정도인데, 건폐율은 충분한데 불구하고 너무 작게 지으셔서 건물을 하나 더 지어도 될 정도인데, 문제가 지금 여기에 지금 여기 지금 15평이 들어갔잖아요. 건폐율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여기다가 건폐율이 남는다고 하나 더 했을 때 이게 부속 건물이 되지 않으면은 원 플러스 원 주택수에서 두 개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처음에 지을 때 좀 더 여유 있게 짓게 되면은 주택수가 하나에 들어가지만 30평짜리요. 근데 따로따로 짓게 되면은 부속 건물로 연계하지 않는 이상은 두 개의 주택이면은 얘기가 다른 거죠. 같은 15평, 15평을 쓰느냐와 30평 하나를 쓰느냐는 충분한 건폐율에도 요거는 좀 아쉬웠던 게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항상 빠뜨리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도로지요. 그럼 도로는 누구 거냐? 국유지예요. 오,
이렇게 그 진짜 굉장히 작은 도로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경우가 사도가 정말 많은데 국유지다라고 한다면은 조건은 다 좋은 조건만 갖고 있어요. 계획관리의 자연취락지구이면서 국유지의 도로에 들어가 있고 그 건축 후퇴선은 뒤로 오지만 건축이 가능하다는 것은 좋죠. 단 하나 아까 문제가 들어오는 입구의 초입의 여기 너비가 좀 좁았던 거. 요거 하나는 좀 불편했지만 요거 빼고는 대부분 다 점수를 엄청 많이 줄 정도로 너무 좋은 물건이었던 거를 제가 거부를 안 할게요. 정말 좋았던 물건이에요. 그렇게 하고요. 조금 더 볼게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그 물건 보는 법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렸는데 전체 금액은 5억이라고 하더라도 사실 이게 5억짜리 물건이 감정평가돼서 온 거는 맞지만 주택을 볼 때는 체크해 봐야 되는 게 토지 금액이 얼마만큼을 차지하고 있느냐를 보셔야 된다고 했어요. 왜냐? 건물은 감가상각이 되기 때문에 금액이 계속 떨어져요. 그래서 총 금액이 감정 금액이 5억인데 땅값이 4억이고 건물값이 1억인 게 좋고 5억이라 하더라도 땅값은 1억인데 건물이 4억이다. 요거는 좀 고려를 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는 지금 토지 금액이 3억이에요. 토지 금액이 3억인데 지금 낙찰 금액이 3억 2천이죠. 그쵸? 그러면은 낙찰 금액 정도면 토지 감정가 정도의 건물을 덤으로 얻었다. 이렇게 표현해도 나쁘지 않고요. 그리고 철근 콘크리트 구조이기 때문에 공사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 물건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좋죠. 그리고 사용 승인된 지도 얼마 안 됐고. 그러니까 지금 장점이 두루두루 있던 물건이에요. 뭐 하나 빼고 들어가는 진입하는 도로 너비 하나 빼고.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저희가 저기 하나 볼게요. 토지 이음. 토지 이음 하나 보고 오겠습니다. 제가 채팅창은 조금 이따가 볼게요. 잠시만요. 지금 유료경매 사이트 하단에 보게 되면 이게 지적도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고 들어올게요. 지적도 보는 법은 많이 알려드리긴 했는데요. 위에는 주소가 나오고요. 지목 나오고, 이제 평수가 나오고, 계획관리지역의 자연취락지구다라고 하고, 지금 아래도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여기 보시면 얼마만큼 확대하는지도 따로 있어요. 그래서 좀 더 크게 볼 수도 있고, 적게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크게 나오지요.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 이음 지도 보기 해서 이렇게 누르게 되면은 또 되게 크게 해서 이렇게 확대해서 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는 이유는요, 이렇게 조각조각 토지 같은 경우는 잘 안 잡혀요. 그래서 이렇게 조각조각 토지를 보기 위해서도 크게 보는 법도 중요합니다. 근데 우선은 이걸 볼 게 아니고요. 여기 왼쪽에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기 왼쪽에 보시면 토지 이력 특성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요것도 체크해 주시면 좋은 게 이 토지에 대해서 변화가 있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특별한 변화는 없던 곳이에요. 그럼 행정 관할이 바뀌었고 뭐 이렇게 되어 있다 뿐이 없는데요. 경우에 따라서 가끔 그 지적 재조사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측량을 한 게 안 맞기 때문에 요즘에 다시 그 측량을 다시 해서 다시 조사를 해서 바뀐 것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 언제 바뀌었는지 지목이 만약에 바뀌었다면은 그게 지목이 언제 바뀌었는지 등이 이렇게 토지 이력 특성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지적도의 왼쪽에 토지의 이력 특성으로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뭐 볼 거냐? 건축물 대장 볼 거예요. 아까 하수처리 구역이 들어가 있는데 그게 지금 건축물 대장에 구역이 들어가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와, 보이세요? 하수 종말 처리장 연결. 와, 굉장히 좋은 거예요. 개인정화 시설을 묻게 되면은, 그러니까 건축할 때는 하수 종말 처리장이 직결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개인정화 시설에다가 그냥 따로 내 토지 위에다 묻을 수도 있는데, 개인정화 시설이면은 어느 정도 용량이 차게 되면 그걸 계속 빼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수종말 처리장에 직결했다는 거는 굉장히 장점이죠. 그러니까 이 집은요, 뭐 하나 빼고는요, 도로, 아까 들어가는 도로의 너비 하나 빼고는 거의 완벽한 집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금액까지 내려왔으니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오늘 제가 이 물건에 대해서 다룬다라고 이제 게시물에다 올려놨더니 사람 눈은 다 똑같은가 봅니다 하고 댓글을 올려주셨던 분이 있는데 같습니다. 그리고 전에 특강을 하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요즘의 트렌드가 이렇게 그 건물이 깔끔한 건물을 되게 좋아하지요. 외부상으로는 지금 막뭐 지저분해 보이긴 하지만 이거는 지금 시간이 오래돼서 그럴 뿐이고요. 건물 자체가 그렇게 크게 손대지 않고 내가 바로 쓸 수 있는 정도의 건물은 누구나 다 지금 좋아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물건은 당연히 인기가 높습니다. 그래서 3억 2,500만 원에 잘 샀냐라고 한다면요. 전 잘 샀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3억 2,500에 지금 주택을 바다뷰 보이는 주택은 사실 실제 내가 사려고 하면은 못 사실 거예요. 먼바다 뷰라거나 그렇게 해야 되지. 뭐 일선에서 바다뷰가 바로 앞에 있는 물건 이런 건 찾기 좀 어려우실 겁니다. 그리고 철근 콘크리트라는 점, 용도 지역 좋은 점, 주차 가능하고 도로폭 좁은 거 하나 빼고는 그것 빼고는 완벽했던 거라 매입을 어떤 분이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구독자님이시면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아니신가 봐요. 말씀이 없으세요. 그래서 물건은 잘 나갔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어느 분이신지 궁금해요. 네. 아이고, 어떡해요. 큰 하락 중이죠. 제주도 요즘 경락대출 어떤가요? 제주도가 큰 하락 중이냐? 저는 그 말에는 조금 동의를 하기가 어려워요. 토지는 떨어진 건 맞아요. 토지. 그냥 일반 토지, 농지. 이 농지는 떨어졌는데요. 나머지 지금 주택이라든지 이런 거에서는 예전보다 큰 하락 중이라고는 말씀을 안 드려도 됩니다. 왜냐면은 큰 하락 중이면은 한 1, 2억에 바다뷰 보이는 이런 좋은 집들 사야 되잖아요. 근데 절대 못 사요. 아직도 몇 억씩 손에 큰 돈을 쥐어야만 그런 물건들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주택이냐 아니면 토지냐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경락대출 어떤가요? 경락대출 육지랑 같습니다. 오히려 육지에는 지금 수도권 규제 지역 많이 물려 있잖아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는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동일한 조건입니다. 제주도나 육지나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제주도에서는 제주도 은행에서 아마 경락자금 대출을 받게 될 확률이 높으실 거예요. 육지에서는 감평이 잘 어려워요. 그래서 탁상 감정이 어렵기 때문에 육지보다는 제주에서 낙찰받으시면 제주의 은행을 더 많이 쓰시게 될 겁니다. 감정평가 현황과 부동산 현황에 주소가 다른 물건이 있던데 왜 그럴까? 이게 뭘까요? 감정평가 현황과 부동산 현황의 주소가 다를 수는 없는데, 그 사건 번호를 주시면 제가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사건 번호 없이 감정평가서상의 주소와 부동산 현황의 주소가 다를 경우, 간혹 그런 거 있습니다. 부동산 매각되는 물건에 원래 속했었는데, 근데 거기서 이제 번지수가 되게 많은 것 중에 빠져 있는 경우는 그럴 수는 있거든요. 근데 번지수 하나를 두고 부동산 현황과 감정평가서 현황의 주소가 다르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딱 어떤 물건이다라고 봤으면 좋겠는데, 사건 번호가 없으면은 그냥 왜 그런지에 대해 저도 답해드리고 싶은데 답해드릴 수가 없네요. 제가 원래 진행 중인 물건은 안 하잖아요. 안 하는데 이거는 그냥 물건만 이야기해도 되니까 권리 분석은 안 하고요. 잠시만요. 왜냐면 지금 조회수가 굉장히 잘 나왔어요. 그래서 많이 궁금해하시는구나 싶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지금 이 물건 아시죠? 모르시면은 최근에 제가 가장 가까운 최근에 올렸던 영상 중에 하나고요. 성산의 신산리라고 하는 곳에 있는 이제 빌라 물건입니다. 근데 그냥 보아도 고급 빌라라는 게 느껴지시지요? 여기는 예전에도 한번 경매에 나왔었어요. 그때 여기 2층의 건물이 경매에 나와서 7억 3천만 원에 2024년에 매각이 됐던 상태예요. 여기요, 여기 2층이요. 그리고 이번에 나온 게 이제 여기 1층의 건물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다른 거는 안 하고요. 워낙 고급이라서 그리고 영구조망 바다뷰기 때문에 이런 조건은 찾기가 어렵죠.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금액이 되게 많이 떨어졌어요. 좀 이따 알려드릴게요. 그런데 현장에서 의외였던 게 여기 위에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여기가 그 뭐라 해야 되죠? 공사 중이었어요. 2024년에 임장 왔을 때는. 근데 지금은 공사가 다 끝나서 비치클럽처럼 이제 되게 브런치 레스토랑인데 그 규모가 엄청난 곳이 들어왔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하루 종일 음악을 트는지 몰라도 일단 제가 머물고 있는 1시간 동안은 계속 음악이 들렸어요. 그런데 이제 젊은 친구들이 좋아하는, 요즘 젊은 분들이 좋아하는 음악이 들리는데
크다고 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안 들린다고 할 수는 없는데 제가 만약에 여기 밖에서 베란다에 있으면은 신경 쓰이는 정도의 음악 소리가 계속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서는 하나 좀 마이너스긴 하다라고 했는데요. 이게 지금 3억대까지 내려왔어요. 3억. 3억 3천만 원 정도로 내려온 것 같아요. 요 전수, 요번 주 화요일 날 요게 매각이었는데 그때 금액이 4억 5천 정도였거든요. 근데 이제 한 번 유찰이 더 됐기 때문에 3억 3천 정도입니다. 그러면 이제 반값 정도 돼서 이거는 이제 다음에 또 다음 달에 가면은 이거 매각 엄청 또 비싸게 되겠죠. 얼마에 매각될진 몰라도 그게 문제가 없다면은 아마 매각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곳이 그 빌라 단지가 좀 여러 곳이 있어요. 근데 위치상으로 가장 좋은 곳은 이곳이에요. 그리고 신산리가 그 만약에 그 제 댓글에도 올라가 있지만은 공항이 생기게 된다면은 만약에 이 공항이 생기게 된다면은 이렇게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방향을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항공소음이 들릴 수 있다라는 말씀을 어느 분이 댓글에 하셨더라고요. 그냥 그렇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최근에 올라왔던 영상 중에 관심을 많이 두시는 물건이 이제 이 물건이 있다 보니까요. 이 물건도 이제 반의 반값으로 내려온 반이죠. 반값으로 내려온 상태라 3억 3천만 원에 이런 물건을 한다는 거는 사실 드물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번에 사계리 물건, 좀 전에 보여드렸던 사계리 물건과 결과가 비슷할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만 할게요. 거기까지만 할게요. 진행 중인 거라 이거 나중에 매각되고 나면은 이 물건도 제가 사례 풀어드릴게요. 네, 더 좋은 물건이 있기 때문에 지금 풀 물건은 너무너무 많아요. 경매가 요새 제주도를 비롯해서 전국적으로 경매 물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뭐 제주도만 그런 건 아니고요. 뭐 제주도 뭐 다 망했다 뭐라고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 오늘도 강남 수업 다니면서 일부러 버스 타고 다니면서 좀 봤는데요. 안 되는 곳은 똑같이 안 되고요. 육지라고 뭐 육지는 잘 되는데 제주도만 죽었냐 또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제가 지금 대전에 있는데요. 대전에서도 어느 지역은 지금 또 많이 죽었고, 어느 지역은 또 되게 핫하고 또 그렇거든요. 그리고 전에 전주에 임장 갔을 때도, 와, 여기가 이럴 수가 있어 할 정도로 가게가 텅텅 비어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제주가 대표적으로 언급하기 좋은 지역이기 때문에 이제 떨어지는 게 가시적으로 보인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요즘에 경매 학원들이 되게 힘들대요. 되게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요새는 경매 인기보다 주식에 대한 인기가 훨씬 높기 때문에 뭐 그렇다라고도 하는데요. 제가 그 경매를 알고 하기 시작한 때부터 지금까지 꽤 시간이 흘렀는데요. 경매는 한 번도 식은 적이 없습니다. 경기가 좋으면 좋은 대로 경매가 인기가 있고요. 나쁘면 나쁜 대로 인기가 있고, 그리고 경매로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매 기술을 이용해서 내 본업에 녹여서 돈을 버는 부수적인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수강생으로 오시는 분들한테 물론 경매로 뭐 이렇게 해서 투자를 해서 이렇게 돈을 벌면 된다라고 해서 뭐 특수 기술도 알려드리고 막 다 쏟아드리긴 하는데 거기는 당연한 거고요. 경매를 배워서 수익을 내는 건 당연한 거고요. 수익을 안 내더라도 내가 갖고 있는 그 경매 그 정보로 다르게 또 돈을 만드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거를 잘 공부해 보시면 아시게 될 겁니다. 저는 은근히 제한테 정보가 정말 많이 들어와요. 뭐뭐에 대해서 홍보해달라는 의뢰도 정말 많이 들어오고, 저 되게 아이러니한 게 엊그저께 메일을 받았는데요. 흑염소 진액 홍보해달라고도 메일이 왔어요. 흑염소 진액 홍보해달라고. 와, 특이하죠? 그런 것도 엄청 많고, 뭐, 타운하우스 이번에 조성을 했는데, 그거 홍보해달라고도 오고, 그리고 제일 많이 오는 게, 경매 물건에 나왔는데, 우리 집을 좀 찍어달라. 아니면은, 이제 그 경매를 의뢰하신 채권자 측에서, 이것 좀 찍어서, 경매 물건 좀 찍어서 올려주면 안 되느냐? 그럼 얼마를 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정말 많은데요. 이것도 다 제가 경매를 해서가 아니고 경매를 알기 때문에 부수적으로 돈을 벌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경매로 하나로 돈을 버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그러나 한 건도 하지 않았습니다. 소신껏
소신껏 돈 받고 홍보는 절대 안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제 다행인 게요. 제가 돈에 흔들리지 않고 할 수 있다는 게 고맙고요. 이 세상에 믿을 만한 경매 강사가 하나도 없느냐라고 했을 때는 저한테 오십시오. 세상에서 그 어떤 수강생의 주머니를 탐하지 않는 유일한 경매 강사가 아마 저일 거예요. 저는 저희 수강생분의 주머니를 지켜드리는 그 보디가드 같은 그런 역할을 하려는 사람이지, 절대로 공투 의도적으로 접근하는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믿을 만한 사람 없으면 저한테 오십시오. 땅땅이님은 개인적인 의견으로 주거용인 경우 바다에서 얼마나 떨어져야 좋다고 생각하는지요. 와, 이 물건이 꽤 떨어져 있잖아요. 저희 집도 요만큼 정도 떨어져 있는데 요 앞에 건축하기가 어려운 곳이에요. 바다뷰이긴 한데 태풍이 불면은 좀 힘들더라고요.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차량을 세워놔도 이제 역시나 소금기를 많이 먹기 때문에 진짜로 내가 실거주용이다라고 한다면 굳이 바다는 안 봐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바다를 얼마나 떨어져 있으면 좋으냐? 바다뷰 안 봐도 된다면 한 1km 정도요. 뭐 200m, 300m 정도면 생각보다 굉장히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보다는 넓고 뭐 500m에서 1km 정도? 바다 안 봐도 된다면. 주거용인 경우에는 바다를 안 보고 저는 오히려 오름이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번에 왜 그 저지리 물건 있잖아요. 저는 그 물건을 정말 좋게 생각한 게 꼭 바다뷰를 볼 수 있으면은 되게 비싸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오름이 있는 곳도 배산임수라서 좋은 것 같았어요. 전 1km 이상. 그래요. 제가 저희 그 수강생분들도 경매 낙찰을 정말 많이 받으세요. 근데 한 건도 말씀을 안 드리는 이유가 보통은 다른 곳 경매 학원이라든지 다른 경매 강사님들은 아, 이거 우리가 낙찰 받았다라고 막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게 이 물건에 낙찰 받은 사람이 그 인적사항이 등기부등본을 떼게 되면 다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은 대놓고 그분의 이름을 얘기를 한 건 아니더라도 누구나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저희 수강생분들의 낙찰을 자랑을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낙찰 자랑은 너무너무 하고 싶고요. 돈도 정말 많이 번 거 얘기하고 싶은데 말을 못해요. 말을 하면은 이제 그분들의 일상생활에 사생활을 오픈하는 것과 절대 다르지 않기 때문에 입이 근질거려 죽겠습니다. 키로스보다 바람이 지나가는 길인가 아닌가 중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바람이 더 많은 동네가 있고 그렇지 않은 동네가 있죠. 바람이 많은 동네인지 제주에서 바람이 진짜 많이 부냐 좀 적게 부냐를 아는 가장 쉬운 방법. 풍력 발전기가 있냐 없냐라고 보시면 돼요. 그쵸. 풍력 발전기가 바람이 없는데 서 있을 리는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살려고 하는데 풍력 발전기가 바로 앞에 있는데 영구조망 바다뷰인데 바다 일선이다. 그러면은, 아, 바람이 많이 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파도 칠 때도 바람 때문에 많이 치는 거지요. 그쵸? 그래서 중요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오늘 따로 질문이 없으면 11시에 마감을 할게요. 마감을 하고 가능하면 제가 시간을 좀 내서 편집을 해서 동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라이브 때 해드리는 거 100%다 올려드리지는 않아요. 그래서 무조건 라이브에 들어오시는 거는 이득이세요. 저희 1분 후에 문 닫도록 하고요. 1시간 정도면 여유롭게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녕히 가시고요. 저희는 11시입니다. 저희가 10초 후에 문 닫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라이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땅땅이 올림.